자, 안녕하십니까. 오용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적금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적금이라는 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친근한 저축 상품이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가장 먼저 하는 게 적금을 먼저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적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00만원씩 적금을 부을 건데요. 100만원씩 연이자 5%로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할 때 얼마를 넣는지 볼게요. 100만원씩 12번 들어가니까 1200만원이 원금이 되겠죠. 그리고 1200이 5%인 60만원 이자, 원리금 합계는 1260만원이 이자가 총 받을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은행에서 만기 때 나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그쵸?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왜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준다고 알고 있으세요? 네, 그쵸? 우리나라 세금 떼지 않습니까? 세금.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금융이자 소득세가 15.4%의 세금을 뗍니다. 또 원금 같은 건 안 떼는 거고, 내가 받은 이자에서만, 순수 받은 이자에서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만기 때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한번 봅시다. 1월 달에 이 친구가 100만원을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2월 달에 또 100만원 넣었는데, 이번에는 만기는 같이 끝나는데 들어간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1개월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3월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10개월만 은행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은행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저희 은행에 1년 동안 돈을 맡겨놓으시면 그에 대한 대가로 5%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적금이죠. 그러면 1년이 안 된 돈, 이때 들어간 100만원, 이때 들어간 100만원, 이런 애들은 5% 이자를 다 못 받죠. 이 연 5%라는 것은 앞에 연 1년 동안 들어가 있어야지 5%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달에 들어간 12개월 동안 들어가 있던 이때 들어간 1월 달에 들어간 돈은 100만원에 대해서 5%를 받겠지만 점점점 이자가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5% 이자를 받지만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달에 들어간 100만원은 0.4% 이자만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한번 다 합해봤더니 실제 받는 이자가 2.7%가 되는 거죠. 네. 5%짜리가 2.7%를 실제로 받게 되는 건데, 아까 우리 뭐 얘기했냐면 세금 얘기했죠. 세금은 여기에서 이거를 뗍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2.7%에서 쭉 다 받은 거 32,500원이네요. 32,000원, 10만원씩 적금을 부었을 때 32,500원이고 100만원씩 했으면 32만 5천원이겠죠. 32,500원에서 세금 요걸 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적금 실질금리.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은 2.3%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5%짜리 적금 있나요?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우리의 적금이자는 또 와락 낮아져 버리는데요. 실제 지금 1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이자가 수협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2.3%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 이자를 따져보게 되면요. 얼마가 되냐? 한 1.15 정도 될까요?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15% 정도 이자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내가 조금 넘게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참, 예전에 이제 90년대 때는 이자가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10%대, 15%, 외환위기 때 제일 높았던 저축은행 금리가 24%였던 거에 비하면
요즘은 점점 이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뭐 적금이 돈을 모으기는 좋지만 불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대죠. 아무튼 뭐 그렇게 이게 실제 적금을 받게 되는 이자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적금 가입하면 1년 동안 내가 총 낸 원금, 총 낸 금액에 몇 퍼센트 이자를 붙여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들어갈 때마다 이자가 계산이 되더라. 요거를 좀 잘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적금은 이렇게 되면은 정기예금 한 방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예금 하는 게 좋겠네요? 라고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약간 좀,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정기예금을 넣을 돈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데, 정기예금을 넣을 목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매달 뭐 50만원씩 정기예금 가입하면 뭐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죠. 그거는 뭐 정기예금을 하는 거나 적금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게 적금이 실질적인 금리인데, 자, 제가 지금 이거 낮은 걸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자가 아무리 낮아져도 우리가 뭐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1.5% 이자를 공짜로 받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낮긴 하지만 이자를 받긴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적금을 가입했을 때 가장 문제라는 문제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어릴 때 먹고 짜장면 값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죠. 최근에 또 저는 이제 그 지방을 많이 가서 부산도 많이 가는데, 광명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가 원래 5만원이 안 됐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49,000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날 부산을 또 한번 갔다 왔는데 KTX가 56,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버스 요금 올리니 지하철 올리니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 제가 신라면을 200원 주고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성탕면이 150원이었고 소고기면이 100원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신라면 한 봉지에 거의 1,000원 가까이 해야죠.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항상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뭐 2%네 3%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라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공감이 잘 안 가죠. 물가 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제가 파헤쳐 드릴 텐데, 실제로 물가가 안 올라간다, 떨어진다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엔 계속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그냥 한 4% 정도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받은 이자는 1.15%입니다. 근데 4%의 물가가 올라갔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75인가요? 85. 2.85.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마이너스 저축이라는 거죠. 자, 이 마이너스 저축이 무슨 얘기인 거냐면 화폐가치 하락을 뜻하는 건데요. 만약에 제가 오늘 5,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먹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커피가 너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커피를 또 5,000원 주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000원짜리 한 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놓고 안 꺼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커피 마시러 가야지라는 기쁜 마음으로 5,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십시오 하고 5,000원 줬어요. 근데 커피를 안 준대요. 왜요? 커피 값이 오른 거죠. 나는 5,000원짜리를 먹으려고 5,000원짜리를 준비해놨는데 5,000원짜리를 못 먹었어요. 5,000원짜리를 가만히 있지 않고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 순간 나의 돈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은행의 적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갑니다. 계속 돈을 붓고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으니까.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안 쓰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쓰려고 봤더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심지어 더 재밌는 거 하나 좀 같이 얘기해 볼까요? 단리와 복리 개념 아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리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다가 또 이자를 주는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단리는요, 100원이 있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여기에 4%, 여기에 4%, 여기에 4%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1년차 때 4만원 붙었어요. 2년차 때는 2년차 때는 난 분명히 104만원이 있는 건데, 104만원이 있는 건데, 원금에만 이자를 주는 거잖아, 단리는. 그죠? 그러면 또 4만원만 붙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그 이듬해에는 난 분명히 108만원이 내 통장에 있지만, 원금에만 또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4만원만 이자가 붙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리는 100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4%를 받고요. 또 이 전체에 4%를 받고요. 또 전체에 4%를 받고, 또 전체에 4%를 받고,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죠. 단리가 좋아요? 복리가 좋아요? 당연히 복리가 좋은 거죠. 가끔씩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사채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채빛이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받는 적금이자는 단리이자거든요. 적금은 단리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은 복리로 올라갈까요? 단리로 올라갈까요? 자, 볼게요. 1,000원짜리 커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얘가 원두값이 상승을 해서 커피값이 내년에 1,100원으로 10%가 올랐습니다. 이제 커피는 1,100원이죠? 근데 또 원두가 10% 또 오른대요. 여기서 올라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러면 1,210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복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복리로 올라갑니다. 내가 받는 적금이자 단리로 1%대인데 물가는 4%대인데 또는 3%인데 복리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은 걷잡을 수 없게 벌어지게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자가 높을 때는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았어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실질 저축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적금만 열심히 부어도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안 쓰고 은행에만 계속 집어넣어도 돈을 불릴 수 있었고, 또 옛날에는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었던 저축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거를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재테크, 재무설계에 열광하고 관심 갖는 이유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적금을 하지 말란 소리냐? 답답해지죠, 이제. 그래서 다음번 기회 때 제가 이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적금만 가입해도 그냥 이자 많이 받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한국의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모든 자산 가치는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금 가격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죠. 기름 가격 등락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죠. 물건, 뭐 과자, 뭐 통행료, 버스비 등등등, 골프장 회원권
뭐 부동산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은 다 올라가게 돼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금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그런데 다 올라갈 때 혼자 아래로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은 바로 금리입니다. 은행 이자, 뭐 보험사의 공시이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만 바라보고 저축을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왜? 이자가 낮다고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좋지만 반대로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금리만 가지고 저축하는 건 이제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